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상시험 수행 중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때는 여러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시간에서는 아주 루틴하게 CRC들이 임상시험 중 수행해야 될 그런 업무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험자 모집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피험자 모집은 그 비용이나 퀄리티, 그 스피드 면에서 이런 것들을 좌우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피험자 모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됩니다. 이런 피험자 모집에서 연구자의 환자 풀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지만 되고요. 피험자 모집 광고를 낼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라자냐 법칙에 따라서 좌우할 수도 있고요. 피험자 모집의 경로로는 PI의 권유가 제일 많겠죠. 그리고 다른 의사로부터 의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고를 통해서 안내판이나 병원 공고를 통해서 모집할 수 있고, 그리고 신문이나 인터넷의 광고나 보도 자료를 통해서도 피험자들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안내를 한다든지 우편 안내, 그리고 특수 집단, 군대나 학교나 회사 등에서 피험자들을 모집할 수가 있고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라자냐 법칙은 PI가 생각했을 경우에, 이 스터디를 했을 경우에, 이러한 대상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아주 많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임상시험을 시작했을 경우에는 선정 제외 기준을 만족하는 그런 환자분들이 정작 많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임상시험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또 그런 대상이 되는 환자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풀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임상연구에서는 10명 모집하기로 했었는데 5명도 채 모집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피험자들을 모집했으면 피험자에게 서면 동의를 취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정보를 이해하고 문서로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인포메이션 시트를 카피해서 환자분들한테 2부씩, 1부씩 나눠 갖게끔 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서명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인포메이션 컨센트 폼에는 인포메이션과 인포메이션 컨센트 폼 모두 다가 yes로 들어가야 되고, 이후에 클리니컬 스페시픽 프로시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흔히 범하는 오류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무작위 배정 이후에 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동의서의 서명 날짜가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인스펙션이나 오딧에서 많이들 지적이 되고요. 그리고 피험자의 서명에 대해서 연구자가 날짜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피험자에게 동의서 사본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SRG라고 해서 위에 종이를 쓰면 밑에 카피가 되게끔 나오는 종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복사기에서 복사하지 않고 그냥 한 장씩 찢어서 주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의서의 원본이 병원에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이들 발견이 되고요. 스폰서 또는 IRB의 승인 없이 변경했던 그런 동의서들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아셔야지만 CRC가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이 동의서를 IRB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되고요. 또한 그것을 알고 있는 자만이 다시 병원에 승인된 동의서하고 프린트했던 동의서와 같은 건지 확인하는 그런 절차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스크리닝 과정을 갖게 되는데요. 프리스크리닝에서는 차트 리뷰나 전화 상담, 설문지를 작성할 수가 있고요. 사전 스크린 기록지를 사용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막상 스크리닝 시기가 되면 환자 면담이나 바이탈 사인, 메디컬 히스토리, 피지컬 이그잼, 그리고 각종 검사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스크리닝 비짓을 마치고 나면 선정 제외 기준을 검토하게 됩니다. 선정 제외 기준에서는 그 일반적인 특성과 관련된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학적 특성과 관련된 기준, 기타 요인들이 있는데, 일반적 특성과 관련된 기준을 살펴보면 성별, 나이, 체중, 교육 정도, 임신과 수유, 그리고 정신적인 심리적 요인, 사회 경제적 상태가 어떠한지, 그런 직업에 혹시 그 선정 제외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그 환자분들의 차트나 그런 것들을 리뷰하면서 보셔야 되고요. 의학적 특성과 관련된 기준에서는 대상 질환이 명확한지, 그리고 병용 약제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또한 시험 약제 또는 다른 약제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기타 질환이라든지 휴학기 동안 약을 안 먹고 있는 동안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그런 여부가 있는지, 그리고 또한 환경적으로 지역적인 그런 조건들은 어떠한지, 그런 것들도 살펴보시고 선정 제외 기준이 맞는지 검토하셔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번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무작위 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작위 배정 없이 단일 그 맹검인 경우에 약을 바로 그 스크리닝 하는 시점에서 바로 제공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요즘에 대부분의 스터디들은 위약과 진짜약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무작위 배정을 다들 하게 되는데요. 이 랜더미제이션에서는 난수표나 숫자 카드를 이용하는 그런 원시적인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중앙화된 무작위 배정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자동 음성 인식 시스템, 그 IVRS나 이 시스템을 통해서 그 웹에서 그 랜덤을 받는 그런 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피험자 일정을 관리해야지만 되는데요. 피험자의 컴플라이언스의 유지에 아주 주요한 사항이 있는데, 컴플라이언스란 방문, 그리고 투약, 피험자 준수사항, 그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먼저 방문을 살펴보시면 규칙적인 방문 일정을 안내해야지만 됩니다. 방문 간격이 어떠한지, 그때마다 시행할 처치 및 검사 등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반드시 방문 전 전화 접촉을 하셔야지만 환자분들이 그 방문 때 오셔서 제대로 된 그 검사들을 시행하고 가실 수가 있고요. 피험자의 일정에 유리한 시간을 좀 고려해 주시면 참여하는 피험자들이 조금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하셔야지만 되고요. 이런 일정 변경이 있는 분들은 늘 변경이 있거나 조금 말썽을 부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올 때마다 설명을 다시 한다든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정 관리들을 하기 위해서는 워크플로우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비짓 로그를 만들어서 그 환자분들이 한눈에 언제 방문을 하셔야 되는지를 이렇게 미리미리 알려줄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약과 관련된 컴플라이언스에서는 피험자에게 직접 투약하는 그런 시범이나 그런 설명서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직접 간호사가 투약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복용하지 못한 그런 이유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여서 환자분하고 말씀을 나눠야지만 되고요. 그리고 특수 포장에 대해서 그 사전 설명 및 전화로 확인하거나 설명서를 배부해서 환자분들이 집에 가셔서도 그 설명 들었던 내용들이 생각나지 않을 때 어떤 것들을 보고 그 포장을 열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활용하는 방법도 컴플라이언스를 좋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미스드 도즈와 로스트 도즈를 구별하여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피험자가 꼭 임상시험에 참여하면서 준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머티리얼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일정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서 환자분들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그리고 환자분들이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간호사한테 전화해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의무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서 피험자의 일정을 그 프로토콜에 위배되지 않게끔 잘 관리하시는 것도 CRC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